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 있지 않으세요? 학벌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정말 잘해요. 그런데 막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현명하진 않은데? 라는 느낌이에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상대의 말을 오해하고 눈앞에 한 가지 정보에 꽂혀 전체 상황을 놓칠 때가 많아요.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스펙을 내세우지도 않고 말솜씨도 화려하진 않은데 상황이 복잡할수록 핵심을 잘 찾아요. 상대가 한 단어만 듣고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진짜 의도를 함께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오해가 적고 사업이나 협상에서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먼저 지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판단력이 높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정과 인간관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과 행동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익히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결정을 미루는지, 무엇이 해결돼야 움직일 수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업과 영업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볼게요. 하지만 원리는 직장과 인간관계, 중요한 선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지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실수를 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답부터 정해요. 영업 상담 중 고객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했어요. 판단이 성급한 사람은 이 말을 듣자마자 가격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먼저 준비해둔 할인 혜택을 꺼내거나 오늘 결정하시면 추가로 더 해드릴 수 있어요 라며 바로 압박을 해요. 그런데 고객이 생각해 보겠다고 한 이유는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품이 자기 상황에 정말 필요한지 확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미 비슷한 상품을 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 비용으로 결제해야 돼서 대표를 설득해야 될 자료가 필요한 걸 수도 있죠.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가격부터 내리면요, 고객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요. 오히려 처음 가격은 뭐였지? 더 기다리면 더 깎아주겠네? 이런 의심만 생길 수 있어요. 빠르게 해결책을 말했지만 상대가 고민하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답을 준 거예요. 두 번째, 단어 하나에 집착해서 전체 맥락을 놓쳐요. 고객이 가격이 좀 비싸네요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이 비싸다라는 단어에만 반응해요. 바로 경쟁사 가격을 꺼내고 월 단위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할부와 할인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상담의 앞부분을 다시 보면 고객은 계속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수 있어요. 도입하고 나서 직원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에 비슷한 서비스를 샀는데 관리가 안 됐어요. 제가 이걸 선택했다가 성과가 안 나오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이 고객이 말한 비싸다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때 할인을 제시하면 금액은 내려가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고객은 여전히 결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아요. 또 어떤 고객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랑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이때 배우자라는 단어에만 꽂혀 결정권이 없는 고객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중요한 맥락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거의 결정했지만 가족에게 설명할 자료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영업인의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 완곡하게 거절한 걸 수도 있어요. 단편만 보는 사람은 상대가 한 단어를 곧바로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고민은요, 대화 전체에 흩어져 있어요. 어떤 질문을 반복했는지, 어느 설명에서 표정이 바뀌었는지, 무엇을 확인한 데에도 결정을 미뤘는지를 함께 봐야 돼요. 세 번째,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모두 옳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처음 만난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1시간 동안 했는데 운 좋게 바로 계약됐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역시 고객에게는 정보를 많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객은 상담 전부터 구매할 생각이 있었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비교를 끝내고 마지막 확인만 하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자기 설명 방식 덕분이라고 믿어버리면 다음 고객에게도 1시간 동안 똑같은 설명을 해요. 다음 고객은 어떻게 되느냐? 원하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지치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연락을 받지 않게 되겠죠. 반대로 충분히 좋은 상담을 했는데 그럼에도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고객에게 당장 예산이 없거나 회사 내부 정책이 바뀌었거나 결정권자가 프로젝트를 중단했을 수도 있죠. 계약 결과만 보고 내 방식이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 잘하고 있던 과정까지 버리게 돼요. 판단력이 낮은 사람은 결과만으로 자기 실력을 평가해요. 계약되면 상담 전체가 정답이고 계약이 안 되면 고객이 나쁘거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네 번째, 상대의 행동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해요. 고객이 상담 내내 고개를 끄덕이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담한 사람은 당연히 계약될 거라
거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상담이 끝난 뒤 고객이 연락을 받지 않아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분명 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보지. 정말 그럴까요? 고객의 고개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설명을 듣고 있다는 표시였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 싫어서 예의상 반응했을 수도 있고요. 상담 중 고객이 실제로 질문한 내용, 다음 단계 합의했는지,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지와 같은 행동을 봐야 돼요. 판단력이 낮은 사람은 고객의 미소나 칭찬을 구매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지금은 저 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편한 신호는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려요. 자기가 보고 싶은 반응만 본 결과예요. 그렇다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설명하기 전에 상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고객이 매출을 올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상품 설명부터 하지 않아요. 현재 월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신규 고객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기존 고객의 재구매가 낮은 건가요?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변화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요. 매출을 올리고 싶다는 말은 같아도 필요한 해결책은 완전히 달라요. 문의 자체가 부족한 회사에는 고객을 모으는 방법이 필요하고, 문의는 많은데 계약률이 낮은 회사에는 상담 과정을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기존 고객이 떠나는 회사라면 광고보다 서비스 품질을 먼저 고쳐야 할 수도 있어요.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답을 말하기 전에 상대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요. 영업 현장이라면 상품의 모든 기능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고객의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대화 전체의 맥락과 반복되는 패턴을 보세요. 고객이 가격이 비싸다고 말했을 때 바로 가격을 깎지 않습니다. 그 전에 고객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되짚어봐요. 비용을 반복해서 확인했다면 실제 예산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반면 성과와 사후 관리, 실패 사례를 계속 물었다면 가격보다는 결과에 대한 불안이 큰 고객일 수 있어요. 고객의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도 확인해요. 정말 예산이 문제라면 사용 범위를 줄인 상품이나 결제 시기를 조정했을 때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러 가격 대안을 제시해도 계속 다른 이유를 꺼낸다면 가격은 표면적인 거절일 수 있어요. 한 번의 반응만 보지 않고 이전 행동과도 비교해요. 고객이 평소 답장은 늦지만 약속한 자료는 보내고 다음 미팅에도 참석한다면 연락 속도 자체가 느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매번 답을 미루고 약속한 자료도 보내지 않고 다음 일정을 정하지 않는다면 구매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맥락을 본다는 건요, 상대의 모든 말을 핑계라고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와 예의상 하는 말을 구분하고 한 번의 반응보다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상대의 거절을 반박하지 않고 확인해요. 고객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바로 필요성을 설명하고 싶어지잖아요.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 번 더 물어봐요. 필요성이 낮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하지만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 두 대답은요, 전혀 달라요. 필요성 자체가 없다면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돼요. 반대로 시기가 문제라면 언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검토할 수 있는지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고객이 다른 회사도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 경쟁사를 깎아내리지 않아요. 비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가격인지 사후 관리인지 계약 기간인지 알아야 필요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거절은 대화를 끝내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지능이 높은 사람은 모든 거절을 억지로 뒤집으려 하지 않아요. 다만 상대의 말이 최종 거절인지 추가 정보가 필요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네 번째,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고 확인해요. 사업이나 영업을 하다 보면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때 계약을 놓칠까봐 아마 가능할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처리돼요. 이렇게 애매하게 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은 대화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사실이 다르다면 신뢰가 무너지죠.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답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3시까지 담당 부서에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누가 언제까지 확인할지도 함께 말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보다 불확실한 내용을 함부로 확답하지 않는 사람을 더 믿을 수 있어요. 많이 안다는 건 모든 질문에 즉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을 책임지고 가져오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 성공과 실패를 과정별로 복기해요. 계약이 성사됐다면 오늘은 운이 좋았어. 내가 설명 잘했나 보다. 이렇게 끝내진 않아요. 고객이 마음을 연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순간에 걱정을 말했는지, 어떤 자료를 본 뒤 결정했는지 기록해요. 그래야 다음에도
효과적인 과정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계약이 실패했을 때도 자책만 하지 않아요. 고객의 문제를 충분히 구체화했는지, 결정권자를 확인했는지, 거절의 진짜 이유를 물었는지, 다음 행동과 날짜를 합의했는지 나눠서 봐요. 예를 들어 상담 분위기는 좋았지만 다음 미팅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설명이 아니라 후속 행동을 합의하지 않은 데 있을 수 있어요. 고객이 가격을 이유로 거절했는데 예산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지분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복귀해야 막연한 자신감이나 좌절 대신 고칠 수 있는 행동이 보입니다. 6번째, 상대를 밀어붙이기보다 결정을 막는 장애물을 찾아요. 사람은 설명을 많이 들었다고 움직이진 않아요. 자기 걱정이 충분히 해결됐고 이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됐을 때 움직여요. 고객이 계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성공 사례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실패 위험을 어떻게 줄이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줘야 돼요. 결정권자의 동의가 문제라면 고객 혼자 설득하게 두지 말고 내부 보고에 사용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사업이나 영업에서도 왜 아직도 결정을 안 하지? 이렇게 답답해하기보다는요, 이 사람이 결정하려면 뭐가 더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반대편이 아니라 같은 편에 서게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사업이나 영업 상황을 예로 들어서 딱 3가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고객 대신 동료나 가족을 넣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첫째, 설명하기 전에 질문 3개를 하세요. 지금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어떤 손실이나 불편이 생기고 있나요? 언제까지 해결하셔야 되나요? 이 3질문의 답을 듣기 전에는 내가 준비한 설명을 서두르지 마세요. 둘째, 상대가 거절하면 반박하기 전에 구체화하세요.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말한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예상하신 예산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결정 전에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첫 번째 표현을 최종 이유라고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 대화가 끝나기 전에 다음 행동을 분명히 합의하세요. 검토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렇게 끝내지 마세요. 누가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다시 이야기를 할지 정해야 돼요. 제가 오늘 오후에 비교자료 보내드리고 목요일 오전 11시 10분 정도 다시 통화해도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능이 높은 사람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절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고 상대의 맥락을 읽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알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쌓이면 인간관계의 오해가 줄고 중요한 결정의 실수도 줄어들어요.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계약률까지 달라져요. 고객이 나를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 계약률이 정말 많이 높아지고 3년 연속 연봉 10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거나 현재 사업이나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을 훨씬 더 많이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설명해도 고객이 움직이지 않는 분, 상담 분위기는 좋았는데 마지막 결정에서 자꾸 계약이 멈추는 분, 소개와 재계약으로 이어지는 자신만의 영업 방식을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그 방법의 시작이에요. 더 구체적인 질문법과 상담의 흐름, 제가 연봉 10억의 성과를 만들기까지 현장에서 정리한 영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이 세미나를 신청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더 양질의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